이 게이트웨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류라는 말은 유전류로 이렇게 부사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대부분 가장 효과가 있다. 원 언젠가 하면 당신이 offer it 그걸 제공할 때 가장 이른 기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가장 빨리 해라. 특히 당신의 이 objective는 objection하고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의 목표가 teach 가르치는 거라면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거라면 빨리 줘라. 1번이 정도입니까? for example 집어넣으세요. 만약 당신이 가르쳐 준다면 당신의 친구에게 어떻게 당신의 유명한 에그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당신은 provide 제공하겠죠. 단계별 commentary 설명이란 뜻이죠. as 뭐뭐 하면서 당신이 watch 지켜보면서 당신의 제자를 pupil은 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다음 그러면 이 실수를 만들면 당신은 기다리지 않죠. until 언제까지 안 기다려요? 에그롤이 끝날 때까지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대조리어를 그가 빼먹었다고 양상추를 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로 합니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끝마치기 위해서 레스트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순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시퀀스하고 컨시퀀스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죠. 때때로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충분히 예민하고 그리고 뭔가 upset 화가 나 있다면 about something 뭔가 대해 delaying 현관비 도시락 밑줄 피드백을 늦추는 게 can be wise 현명해 줄 수 있어요. 요새 이용하세요. 당신의 비판적 사고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언제 피드백이 do 가장 좋은 일을 할지 do most, do best라는 건 최선을 다하다는 표현이니까요. 의주동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요거하고 rather 구별하는 문제도 간혹 나올 수 있죠.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단 즉각적 교정을 커렉션 교정이죠. 제공하는 것보단 use 이용하십시오. 이게 이제 시기에 딱 맞는 접근 방법이라는 뜻이죠. just in time 시기에 딱 맞는 접근 방법 그리고 피드백을 just before 뭐뭐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만들기 전에 또 다른 실수 뒤안 안 되죠? 또 다른 실수를 만들기 전에 요렇게 그래서 피드백의 적절성은 언제냐? 사람마다 다르고 또 뭐하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 끊어볼까요? 요거 뭐 순서가 이렇게 끊기고요. 제목 봅시다. 저 위에 볼까요? 피드백을 줄 때는 이용하세요. 시기에 맞는 접근 방법 이용하시고 and provided 피드백을 주십시오. before 다른 사람들이 make 또 다른 실수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번 문제 갈까요? 코통 할당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표본 추출이라는 뜻이죠. 기법입니다. 이때 웨어바이는 관계부사 웨어랑 똑같아요. 웨어로 쓰시고요. 조사자들이 샘플을 선택을 하는데 reflect 반영하는 형용편 봅시다. The makeup 구성이죠. 어떤 측면에서 숫자적 수의 관점에서 누구를 넓은 wider 더 넓은 population 모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구체라는 말을 다시 할당 표본 추출은 바로 기술인데 조사자가 샘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더 넓은 모집단의 숫자적 측면에 있어서의 구성을 반영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연결사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조사자가 원한다면 원투는 투부정사는 놀아요. 연구하기를 성별의 차이를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1학년 학부 심리학 학생들 사이에서 그럼 더 큰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폭넓은 모집단은 컴프로마이즈 수동태 쓰시면 안 됩니다. 구성을 하는데 60대 40% 분리된 여기
60대 40으로 이렇게 60대 40으로 분리된 남성과 여성. 된 그러면 여기 be comprised of라는 말 구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comprise하고 똑같아요. 해석은. 그러면 쌤 표본은 반드시 이 똑같은 레이쇼는 비율이죠. 비율의 남성 대 여성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었으니까요. (100명의) 참여자의 샘플 모집단에서는 샘플은 포함할 건데 60명의 여성과 40명의 남성. 이러한 할당 체제는 또한 이용될 수 있는데 for other는 the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다른 요소들을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인종그룹이나 등등등. like 뭐뭐처럼 모든 기법들처럼 할당 표본 추출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time consuming 이라고 해야 돼요.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그러면 조사자는 여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정확히 어떻게 하부 그룹이 블록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을 구성하는 또는 표본을 구성하는 하부 그룹 또는 하위 집단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what if 뭐뭐라면 어떨 건데, 또 사람들인데 후 블록 열어볼까요? 선택된 사람들이 refuse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다 하나 결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 정원편 중간 정도 난이도 되겠죠? 이 표본의 대표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할당 표본 추출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결점이라고 적혔네요. 우리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끊깁니다. 할당 표본 추출에 대한 정의와 그것이 in practice 사용됐을 때의 edge drawback 결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문 가볼까요? 다음에 그것의 가장 유명한 성지 순례지와 관광지는 설립되었는데 확고해졌다. 뒤로 뭐를 통해 쓰여진 글이라는 표현이에요. 쓰여진 활자, 문자라는 말이죠. 문자 매체. written media를 문자 매체라고 써요. way before 훨씬 전에, 누구 전에? 영화가 도래되기 전에. 그리고 이것은 리미트 제한인데 효과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대답해 블록에 열어봅시다. 영화가 갖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온 어디에 실질적으로 영화 보시면 밑줄 그 장소의 아이코닉 우상적 지위에 대한 다시 상징적 지위의 설립에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나라들인데 예를 들자면 호주나 뉴질랜드. 왜 이런 관계부사죠? 어딘가 하면 대다수의 관광지가 이 머저리티가 주가 아니라 이 부분표현이기 때문에 사이트가 줍니다. 은, are 인데 하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로 걸어닫고 버리면 되죠. 바로 20세기의 산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들은 발전했는데 수동태를 안 써도 되네요. 누구 시대에? 영화의 시대에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드니 하버 브릿지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아웃백과 하이 카운티는 그리고 유룰루는 리치는 타동사로 뭐뭐를 도달하다 많이 쓰이죠. 그것의 우상적 또는 상징적 지위를 도달했는데 through 뭐를 통해? 영화 영향력을 통해. 스틸이라는 건 정적인 사진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또는 사이파이 공상과학 소설 영화. 뉴질랜드의 마오리 문화와 극적인 전경들
summer은 온도란 뜻인데 여기는 온천이라고 했죠. 북부지방의 온천과 남부지방의 빙하는 그죠? 성취했는데 비슷한 지위를 through 뭐를 통해 성취했다? 영어를 통해 성취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죠? 봅시다. 몇몇 장소들은 그것의 아이코닉, 즉 위상적인 지위를 관광지로서 얻었는데 through 영화를 통해 부터 몇 세기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정리합시다. 어마운트는 양이죠. 거리 양입니다. between A and B 교사와 또는 그의 학생들 그리고 인지되거나 실질적 장벽은 가질 수 있는데 형광펜 소심하게 잡을까요? 상당한 영향력을 의사소통에 가질 수 있답니다. 선생님들은 후 블럭 열어볼까요? 이 stay는 이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형식이 뭐뭐인 상태로 있다. 안전하게 여기 밑에 보세요. 편히 앉아있다. 여긴 자리 잡힌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어디 뒤에? 그들의 책상이라는 곳에 바리케이드 뒤에 편안히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 바운더리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대답에 블럭 열었죠. 블럭 막아야 됩니다. 효과적인 개인 간의 여기 효과적인 개인 간의 접촉을 막고 give 뭔가 하면 그 방에 영토적인 느낌 준다 라는 얘기는 영토처럼 선생님의 영토 같은 느낌을 준다. 따죠? 개인 간의 접촉을 방해하고 교실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에 반하여 그렇죠? 반면에 라는 표현이죠. 정답은 1번인데 좀 특이하죠. 반면에 근접성의 활용은 강력한 행동 통제적 수단으로 can be 될 수 있죠. 강력한 행동 통제. 강력한 여기서 이제 경고, 상기를 경고라고 했네요. 강력히 경고를 상기를 시켜주고 경고를 주는 건 가장 잘 이루어지는데 컨덕트는 수행하다죠. 개인적으로 또는 비개별적으로 다시 단호하게 주의 경고 주는 게 개인적으로 또는 비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되는 게 가장 맞답니다. 게링 다운은 내려가는 건데 또 어디로?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 모델을 만들어낸다 하는데 여기서는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면 돼요. 배려심에 여기 컨시더레이션은 배려심이죠. 배려심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인바이트 오형식 동사로 쓰면 됩니다. 학생들을 초대하는데 몸하게끔 한다, 이끈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To respond 반응하게끔 in equally 동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존경스러운 방법으로 하게끔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교실이 unless는 if는 아시잖아요. 뭐마저 않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organize 조직되지 않는다면 이 so as to 부정사는 블록 한번 열어볼까요? so as to 부정사는 똑같죠. 뭐뭐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꾸며도 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죠? 허락하게끔 아이들을 allow는 오형식 동사니까 to access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선생님들이 접근케 아이들 학생들에게 접근케 허락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교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은 아마도 resort to 전치사니까 뒤에 ING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의존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중적으로 질책하는 것, 대중적 질책을 만드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접성의 이용은 강력한 행동 조절 방법이 될 건데 주의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됩니다. 그것은 reduce 가까이서 선생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혹감을 줄여주죠. 그리고 위험을 줄여줄 겁니다. 누구 학생 그리고 minimize 매우 최소화시킬 건데요. 관중 효과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는 효과를 줄여주겠죠. both of which 대부분의 것들은 feel 뭐 연료를 붓다라는 표현인데
부채질한다. 그죠? 어떤 챌린지, 도전이나 반항적인 공격에 연료를 부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오는 건 덩어리가 완전 크게 끊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를 끊어도 되고요. 봅시다. 몇몇 방법인데요. for 선생님들이 to give heed,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근접성을 갖고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접성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아이를 혼나는 데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나는 것을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답니다. 요즘은 또 두 가지 이상의 방법 설명하는 거였어요. 4번 가볼까요? 뭐뭐 하기 전에 언어가 디벨롭 발전했다라고 쓰면 되겠죠. 감정과 접촉은 이언입니다. 주된 수단이죠. 바위 위치 파란펜 잡아주고요. 부모와 아이들이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을 먼저 알고 하면 좋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놀랍진 않을 거예요. 만약 풀이라는 말을 오른쪽에 있는 아이 꾸미면 되죠. 그죠? 말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기본적 이해입니다. 5분은 목적격, 다른 사람의 감정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which 이것이 블럭에 열어주시고요. 조사가 시사하기를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뭔가 숨어 있으면 생략으로 해버려도 되죠. 조사가 시사하기를 사실상 indeed the case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자면 as young 블록 열어볼까요? 요 사이 who are라는 말이 숨어져 있죠. 어린 아이들인데요. as 뭐만큼 14개월만큼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대절이죠. 뭘 이해하느냐? 감정이 종종 about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and 그들은 are be as은 되게 능수능란하다는 표현이죠. 뭐 잘하느냐? identifying 확인하는 걸 잘합니다. 뭘 확인할 수 있냐? 무엇을 한 사람이 is emoting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죠? 게다가 by 19개월 즈음이면 영유아들은 이해하게끔 시작합니다. 대절이야를 두 사람은 다른 감정적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다른 감정적 반응인데 정확히 똑같은 사물에 대하여 서술형 하나 준비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콩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그대를 싫어한다 등등등. 대조적으로 14개월짜리 유아들은 highly는 매우란 뜻이죠. 매우 egocentric 자기중심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정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to 뭐에 대해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본문 위에 있는 지문하고 밑에 있는 지문을 대조하여 암기할 필요는 있죠. 단계입니다. 유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단계고요. From egocentric 자기중심적 understanding 이해에서 to altruistic 이타주의적 원 이해까지로 이렇게 해서 영어는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순서 한번 끊어봐야 되죠. 이렇게 끊기면 됩니다.